자, 이번에는요, 이춘재에 관한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인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춘재가 왜 자백을 했는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춘재 8차 사건 자백 말까요? 이렇게 경찰에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첫 자백 당시 상황인데요. 내가 자백하지 말까요? 뭐 경찰이 좀 다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자 프로파일러, 그건 상관없고요. 진실을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춘재가 술술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자백하면 경찰이 곤란할 텐데. 그러자 프로파일러,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얘기하세요. 이춘재의 자백 과정 담은 사건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윤모 씨 지금 이제 재심 신청이 검찰 쪽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걸로 사실상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거를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맡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에 검경 갈등 자꾸 이런 걸 보니까 이 내용을 좀 공개를 좀 해야겠다. 당시에 프로파일러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진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경은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왜 싸우냐, 이런 약간 질타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춘재가 자신을 면담한 프로파일러에게 직접 쓴 겁니다. 살인 숫자가 있어요. 여기도 숫자, 미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프로파일러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이춘재가 제가 얘기하지 말까요? 얘기하면 경찰이 다칠 텐데요.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나 이 프로파일러 얘기하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춘재가 경찰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춘재는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경찰에 당했거나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죠. 물론 자신도 경찰 수사를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생리를 잘 알죠.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감찰입니다. 감찰이 굉장히 센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 자리는 적기 때문에 감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승진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감찰이 굉장히 센데 이 생리를 잘 아는 거죠, 이춘재는. 결국 내가 이거 얘기하면 8차 사건 연루된 경찰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퇴직했겠지만 퇴직한 상황에서도 다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직에 결국에는 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로파일러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제대로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만 봐도 경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경찰이 저렇게 달라진 경찰이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 굳이 국민 세금 들여서 만들지 않더라도 달라진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고 또 검찰이 예전처럼 경찰을 견제해서 충분히 우리 사법기관의 정의를 확립하고 그 내부에 깨끗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달라진 경찰을 보면서도 우리가 공수처 때문에 이렇게 날밤을 세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을 또 공수처하고 연결져서 설명을 또 살짝 해 주셨어요. 장유미 변호사, 사실 그동안 이춘재 관련해서 이 국과수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조작이다, 아니다, 뭐 오류다, 조작이다, 이거하고 검찰과 경찰이 엄청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프로파일러의 한마디, 이춘재가 그런 식으로 은밀한 제안을 하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자,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 그거는 상관없고요. 진실만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 지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어떤 자신의 조직, 이 해당 프로파일러가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 수사했다라는 것이 8차 사건의 이제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짐으로 인하면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춘재도 그런 거를 노리고 약간 어떤 두뇌 싸움을 하듯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 어쨌든 경찰도
이 진실을 향해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예. 지금 검찰도 이 사건 관련해서 누가 잘했느니 검찰이 예. 당시에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 예. 검찰은 책임이 없는 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각을 세우고 이 다투는 모습은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보더라도 하나의 좀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예. 이게 본인들의 조직 논리를 이제 강화할 게 아니라 음. 정말 진실이 뭐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 뭔지를 이제 그 방향성으로 가야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 서로 이제 발전하고 상호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단체 그 예.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김선일 평론가. 제가 우려가 돼서 짧게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프로파일러 대단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예. 싶은데 프로파일러 한 명이 경찰이 달라졌다는 걸 규정할 수 없고요. 아. 윤석열 총장 한 분이 예. 검찰이 달라졌다는 걸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도와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과거에 대한 책임 예.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가지 않는 한은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꼭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떤 싶네요. 개인에게 어떤 저런 일이 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 제도화돼서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사진 맞히기입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소개할 텐데요. 그 안에 빈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뭔가 조문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이요. 원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조문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인데요. 올해 있었던 어떤 일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진이 앞에 놓여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꽃을 놓고 조문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여기 어떤 사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조문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 조문 지금 보잖아요. 여기 보면 향도 있고 꽃도 있고 국화가 있잖아요. 그건 조문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보면은 조문으로 보여요. 이 사진은. 저는 조문을 굳이 한다면 물론 예.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국회에 대해서 조문을 하고 있는 아, 것이 여기 아닌가. 국회 뭔가 국회를 상징하는 사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1년 내도록 싸운 국회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하시고 예. 빨리 좀 떠나주시라 국민들의 내리 속에서 그런 국회 모습 이제 지워주시고 우리는 좀 새로운 국회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 그러면 국화꽃을 바치면서 근조 국회 뭐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예, 영 굿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우희 변호사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저 처음엔 국회를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예.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검찰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이 생각이 검찰. 듭니다. 예. 이미 검찰이 이제 방향성을 좀 잃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좀 계시고 선별적으로 한다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좀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다면 지금 조문하는 분위기를 봐도 뭐 진정으로 슬퍼한다기보다는 좀 간이하게 꾸려는 걸 봐서도 그러니까 얼굴은 담담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해요. 예,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렇게 기획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두 분이 듭니다. 말씀하셨는데 힌트를 드리면 두 분은 정답이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사진을 잡으셨어요. 윤찬 변호사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진에? 사법시험보다 어려운데요. 예. 저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싶어요. 삼권 분립. 아, 그 세 장이라서 삼권 분립이요, 지금. 삼권 분립이 오.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문을 명목으로 예.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뭔가 사진이 담길 것이다. 김상희 평론가는 뭐로 추정하십니까? 저는 뭐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 사진 지금. 뭐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선에서뿐이 저는 생각이 좀 안 들. 그럼 어떤 겁니까? 그래서 뭐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로 추정하시는지. 저도 뭐 이제 정치나 예. 우리 그 권력 지금 예. 기관들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까 뭐 트로피도 나왔지만 예. 우리 분열상이 너무나 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자, 네 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답이 있을지요? 올해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동물들입니다. 여기 보면요,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살처분 당한 동물들. 이 동물들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엉뚱하게.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돼지를 위한 추모식에서 참여자들이 살처분 당한 동물들의 사진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살처분 당한 동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일 진짜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파문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